자, 마지막 영상 찍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영상 추나추동에 동을 붙이고 역시 네. 제가 이 영상의 목적 네.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명리 공부가 가지는 개인적인 비전, 다시 말해서 자기 수양적 면모, 타인을 이해하는 훌륭한 공부,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 했었고요.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는 명리학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 비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쓴 건데, 긴긴 겨울을 견뎌온 학문인 것 같습니다. 씨앗이 잘 보듬어지고 다듬어져서 발화를 앞둔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썼는데 발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이게 지금 학문과 술수, 그리고 강단과 강호, 그 접점에 항상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늘 강의하시고 늘 상담하시고, 그래서 그 접점에서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이 명리 이 대한민국 명리 역사와 함께 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학문적 목적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자기 또 기준, 뭐 사람의 기준, 어느 걸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 학문의 목적은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 진리 체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 학문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냐면 예측에 관련된 예측에 관련, 즉 미래 환경을 결국 예측한다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씨 뿌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논과 밭이 비어 있어도 왜 우리는 씨 뿌리지 않느냐, 지금 씨 뿌리면 얼어 죽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또 기다리면 봄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안 뿌리는 거죠, 겨울에. 그렇죠. 그렇게 결국 미래 환경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또 국가, 또 이 사회 전체의 그 앞날과 그대로 뭐냐면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여러 사람의 삶을 이렇게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 환경을 내다보고, 그 소위 뭐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예측을 잘 해내는 능력을 우리는 배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예측을 위한 어떤 수단이 이미 뭐냐면은 수많은 학술 체계를 통해서 정리되어 있으니, 그걸 토대로 결국 그 현재의 상황, 또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거를 믹스를 해서 결국은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학문이 어떻게 뭐 수행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또 제시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런 학문을 하는 목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날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뭐 이게 눈이 하나 이렇게 좀 시원찮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끌어 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어떤 미래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앞날을 좀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학문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환경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정말 이 학문이 이제 중요한 제일 큰 이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조용원 선생님 책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분 책에 이제 동양우술 이야기 하시면서 한의학은 완전 양지로 드러났다. 그리고 풍수지리는 이제 그 최창조 교수님 이후로 이제 좀 그래도 시민권을 얻었다고 표현하셨나? 하여튼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 그런데 이 명리학은 아직까지 너무나 음지에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점점 이 명리학이 아주 많이 양지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선생님들의 공헌이 너무나 컸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80년대인가 그 하이텔 뭐 역학 동호회, 뭐 하이텔 동호회 이런 데서 역학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도 그 이제 사람들을 학문적 그 광장으로 끌어내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 이 학문이 어떤 그 신비주의 요소로서 어떤 접근되고 또 해석돼야 되는 학문이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아니다. 그 신비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극히 그 자연과학이거든요. 자연의 원리를 규명하고 그 원리를 활용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신비주의에 자꾸 이렇게 묶어두는 어떤 경향 또는 또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그런 심리적 이중잣대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 이중잣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보러 가면 신중한 거고 남이 보러 가면 의지력이 약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내로남불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이중잣대에 우리가 매달려서 있는 그런 어떤 어떤 환경, 흐름,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거는 너무 이제 오해다. 그렇죠. 우리가 뭐 적어도 제도권에서 뭐 제도권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그 자체가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고대인들이 조금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현대 같은 천문 지식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육안으로 보았던 별들의 위치 변화와 계절 변화는 틀린 게 아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상태에서는 계절을 예측 못하면 결국은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어떤 요소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엄연한 현대 천문학에 거의 가까운 그 학문 체계를 사람들이 다 정립해 놓은 것이다. 제발 좀 과학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라. 제발. 과학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뭐 신비주의적으로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맞네 신기하다 어떻게 맞췄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서로 인과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일으켰구나. 봄이 와서 꽃이 폈구나. 이런 인과성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신비주의예요. 물론 뭐 문학적인 어떤 어떤 자연의 조화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해석될 수 있지만 이 학문 자체는 철저히 뭐냐면 과학적인 그 토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할 때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의 우리 수학, 물리, 또 생물학에 대한 지식, 지구가 그렇죠. 그런 거 없으면 좀 제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도 해요. 진짜 이게 공부가 정말 많이 돼야 되는 그래야 더 깊이 있게 다져지는 학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제 그 교육자로서 그리고 상담가로서 아주 긴 시간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이 굳건하게 자리해 주셔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강단을 향해서 교육자로서 한 말씀 강단에 있는 분들이야 뭐 크게 우리가 뭐 코치를 해드릴 것도 없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풍수지리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산자산 서자서. 산자산 서자서. 산은 매산자의 스스로 자자의 매산자. 산은 산대로 놀고 있고. 글서자. 글은 글대로 놀고 있고. 그래서 책 볼 때는 너무 자기가 아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산에 가서 야 명당 한번 찾아봐 이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공부만 이제 뒷다 해가지고. 예, 이 네. 학문 체계 자체가 네. 뭐냐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네. 실용성이에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적용되고 또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주는 학문인데 네. 목은 어떻고 활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그 서자서만 네. 서자서만 하게 되면 아무리 뭐냐면 제자들이 서자서를 따라 읽고 제대로 습득하였다 하여도 산에 가서 좋은 자리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산자산 서자서가 안 되기 위해서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실제적인 그 어떤 용법이나 활용 이런 것들도 이제 기존의 그 강단이나 제도권에서 네네네. 조금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예. 아, 거기에 매일 다 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과 실제의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네네. 실제에 관한 것들도 어느 정도 학습 과정에서 좀 구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예, 아, 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셔서 예. 다시 이 역학하시는 역학자들이 예.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예, 예. 많으실 텐데요. 예, 예. 그런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런데 또 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네. 예, 너무 이제 이런 거죠. 그 이론적인 것보다 이제 너무 술법, 아, 예, 네. 술법 중심의 어떤 논리만 이렇게 너무 익혀서 그래서 현장에 너무 스킬 위주로만, 네. 예, 스킬 위주로만 이렇게 좀 매달림으로써 그게 뭐 손님을 모으거나 또 생계를 해결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되고 뭐 유용하겠지만, 네네네. 예, 그게 이제 이걸 이 학문은 사실은요 밥벌이만을 위한 이런 학문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 학문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소위 뭐 이 업계에서 뭐 이렇게 뭐 일을 해서 고객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번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남보기 그렇게 보이지 실제로 이게 큰 재물을 모으는 사업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그 할인구명, 할인업이다. 그렇죠. 네, 사람을 갖다가 구명. 살리고 어떤 더 존재를 갖다가 더 잘 살게 거들어주는 입장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이 돈벌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술법 위주로만 가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사회적인 어떤 어떤 뭐 사회적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사회적 가치? 네. 가치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이 역학이 제시하는 네. 어떤 아주 순리적인 윤리 같은 게 있는 거죠. 아. 때가 아니면 기다려라. 네. 그 다음에 네 것이 아니면 결국은 또 세월을 두고 견뎌라. 뭐 이런 어떤 이 학문이 결국 이제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상수학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사람의 어떤 그 윤리를 제시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결국은 할인을 하는 마음으로 하는 네네. 것이 맞다 하는 거죠. 제가 선생님 말씀 중에 이 책 예. 다시 꺼내봤는데 요 예. 뒷면에 보면 어떤 예. 내용이 있었냐면 예, 거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구분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예. 상담하는 사람들 예. 이런 이야기가 요 뒤에 적혀 예, 있거든요. 예. 내가 구분 거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이 명을 대하는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적어도 자신이 그렇게 확실하게 터득한 어떤 논리라 하더라도 네. 그게 자신이 뭐냐면은 모르는 사이에 그 상대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네. 칼을 실제 사물로 베면 커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다음 칼이 굽어서 생기는 문제는
정말 네. 문제다. 큰 문제가 그래서 되겠네요. 거울이 굽으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굽지 않은 거울이 되기 위해서 네. 늘 뭐냐면은 그 학문적으로 그 정진하는 자세,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 잣대도 충분히 그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네. 그 어떤 재단이나 그 이론화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열심히 좀 공부 좀 하시라. 진짜 공부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학문이지. 네네. 뭐 그냥 이렇게 뭐 내가 뭐 점점 남들 팔자 잘 봐서 뭐 돈 벌고 폼 잡고 하는 그런 네네네.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진짜 재미있는 공부인 것 같습니다. 재미는 있죠. 재미있는 공부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공부이긴 한데 이게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이제 사람의 그 한마디 말 한마디가 네. 그 사람의 그 정신인 특히 어떤 그 영혼을 죽이고 살리기도 한다. 정말 조심히 다루어야 그렇죠, 하는 그렇죠. 학문이다. 네네. 그래서 잘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일화를 드린다면 우리 재산샘이라고 박도사라고 들어보셨죠? 많이 그분 들어봤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자주 이제 그 뵙고 했었는데 어떤 상담을 하냐면 재산샘 당신이 설명해도 잘 안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또 자꾸 질문하니까 그거는 나보다 더 잘 보는 데 가서 봐.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그래도 그 천하의 대가로 그 자임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뭐 나보다 더 잘 보는 데서 가서 봐라 할 정도로 이제 이게 우리가 조심할 영역이 있는 거죠. 정말 넌 나빠라고 하는 것을 소프트하게 설명했는데 왜요? 왜요? 이렇게 하면 결국에 그렇게밖에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선생님 책에 또 갑자기 생각나서 막 말하게 되는데 선생님 책에 보면 진짜 도사는 뭐 이렇고 저렇고 무슨 뭐가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어찌 살았노 이렇게 하면 끝난다던데. 왜 적어도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운명의 한계를 이렇게 좀 한눈에 깨뜨려서 알고 있어야 약간의 자유 속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인생에 관해서 위로의 말만 해주는 게 되는 것이고 학술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는 대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정보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나 또 이제 명리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선생님 그 MIT 박사팀과 AI 전문가와 협업해서 그렇죠. 이 앱을 하나 만드신 지금 이제 걸로 알고 거의 완성 있습니다. 단계에 와 있고 들어가서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이런 어떤 그 학문 체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해온과 동시에 좀 더 이게 세계적인 어떤 뭐 학문 체계일 수도 있고 뭐 정보 체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이제 기공제의 새로 나온 뭐 지금 뭐 길이 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 딱 끼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앱 서비스를 제가 한 4년 반 정도 지금 거의 뭐 저녁에 머리가 이렇게 제가 하얘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아무리 뭐 모임을 하고 가서도 그 4년 반 넘게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스푼 5라고 스푼 5개의 스푼이 막 이렇게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어떤 컨셉으로 오행이 돌고 도는 걸 그냥 유로피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제일 이렇게 구상화
아, 네. 예, 숟가락은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다섯 못 개 잃어버 맨날 그렇죠. 그 스푼 파이브라고 하는 닷컴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서 좀뭐 외부로 들어가 보면 네. 스푼 파이브 닷컴 치면 나올 거예요. 예.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네. 군 시절에 이렇게 네. 고민하면서 칠행을 만들어봐 이런 고민을 하셨다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스푼 파이브도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미세하게 그 디지털 코드화 그렇죠. 한 게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이게 듭니다. 더 왜 힘드냐면 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부여된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세상에 조합되는 모든 간지를 다 케이스에 대한 어떤 설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그룹핑을 하고 묶어도 우리 모자이크의 조합처럼 네네. 빈 공간이 생긴다니까요. 그 빈 공간까지도 미리 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다 우리 서비스 할 걸 다 채워야 되니까 이게 양적으로는 그 적은 양이 아닌 거죠. 네. 그럼 아주 예전에 선생님 부산일보에서 연재하셨던 오늘의 운세랑은 그런 거는 뭐 아예 그냥 약간 연습한도 아닌 거죠. 그냥 뭐 12띠에 네. 12띠에 여러 가지 기준점만 잡아서 나누는 이런 네, 차원이 네. 아니라 우리가 간지 조합을 기본적으로 나누었을 때 60 곱하기 12 네네. 곱하기 60 곱하기 12 네. 그 많은 케이스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네. 자기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걸 다 분류해서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엄청난 어떤 분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진짜 그건 고생했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자, 이걸 통해가 뭐냐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고 달러를 벌자. 아, 이게 이거예요. 미국에 출시된다 하셨지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특히 이제 뭐냐면 그 유로피안들이 그 잘 이렇게 이해 못하는 게 인연 이런 거예요. 2년? 아, 네. 그런 용어가 번역이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네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 궁합이라는 개념도 좀 약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용어로 전부 다 그 정리를 해서 우리가 미국 달러를 벌어야 네. 달러를 벌어야 우리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냐.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국내 버전 정도만 지금 웹상에 올려놓고 이제 완성되면 네. 미국의 그 데이팅 앱 같은 데에 링크를 해서 서비스를 할 거예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네요. 완성은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되고. 지금도 들어가면 서비스를 그냥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밑에 그러니까 저놈이 링크를 궁금하다.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저놈은 연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놈이야. 이런 게 궁금하면 네네. 그 상대 연애를 할 때 상대를 갖다가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관한 정보 MBTI 이렇게 생일만 집어넣으면 MBTI 값이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생일만 넣으면 MBTI가 나온다. 이게 명리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명리 공부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당연한 말씀. 이렇게 MBTI가 네. 뭐 그냥 설문할 필요도 없고. 그 설문도 엄청 길잖아요. 그 생일만 네. 넣어봐. 그러면 생일하고 시까지 넣으면 너는 뭐 FSI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옛날에 만들면서 다 그 코드만 보고 내용은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방대한 작업을 해놓았으니까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어 서비스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이 학문이 나아가고 또 그것이 주는 효용이 충분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4차 혁명 시대의 명리가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이렇게 또 한 발짝 먼저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뭐 더 해주실 말씀은 많이 하죠. 아무튼 뭐 이미 중간에 어떤 키워드들을 이렇게 일종의 뭐 화두 용어처럼 던져드렸는데 이런 걸 잘 정리하시면서 막 빨리빨리 마스터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시고 꼭 원하시는 목표까지 도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